이번에는 오프라인 서점 창업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서점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점을 직업으로 가졌기 때문에 서점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 서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컨설팅도 해보고 실제로 서점 창업을 도와드리고 폐업까지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소개한 창업의 4가지 벽에 맞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점 창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서점들의 상황과 미래 예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들 중에 독립서점이라고 해서 문제집을 판매하지 않고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생존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3년 내 5% 정도만 살아남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살아남은 대형 서점들은 현재 복합문화 공간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찌따야의 경우 서점이 책을 팔기 때문에 망한다는 지론으로 책을 사람들을 목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 안에서 여행 코너에선 여행사가 들어와서 여행 제품을 판매하고 낚시 코너에선 낚시용품을 그리고 게임 코너에선 게임기하고 게임팩을 파는 형태로 말이죠. 이건 기존에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대한 매장을 가진 서점만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지방의 작은 서점들의 경우 자신만의 제품을 특화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방의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 작가들의 책을 파는 형태로 손님을 모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제공을 해서 책과 그 위의 상품들을 파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서점의 미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처럼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서점이 책 판매보다는 책 위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찌타야의 경우 작년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판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으로 오래된 서점들만 살아남아서 독립서점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완전 도서점가들을 운영하면서 직접 및 간접 지원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100년짜리 서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에 제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서점 창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입지, 취향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업자의 자질입니다. 창업의 4가지 벽 중에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 벽에서 환경, 경력, 취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서점을 창업하려면 서점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서점에서 일을 해보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점을 시작했을 당시 원주의 서점이 도소매를 합쳐 28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12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4,000개가 넘는 서점 중에 현재는 1,100개 정도만 남은 것을 보았을 때 서점은 사장 산업입니다. 그나마 남은 서점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점이 사양산업이 가장된 큰 이유는 인터넷 서점의 확장과 교육제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책의 판매의 60% 가까이가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매출을 내기 힘든 데다 초등학교 시험이 사라지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2학년 자유학기제, 연합고사의 폐지, 대입을 대부분 수시로 가는 등 오프라인 서점에서 대부분 팔리던 문제집 시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에 진입을 해서 기본적인 판매 능력과 더불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장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능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품 능력을 환경, 경력, 취미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규 창업자가 기존의 시장에 들어와서 자신을 알리지 못하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광고 능력 중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목입니다. 일단 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점을 내야만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서점으로 좋은 목이 학교 앞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한 권, 2권 사가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앞에 문구서하고 서점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더 이상 학교 앞이 좋은 목이 아닙니다. 우선 시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로 학원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앞에 책을 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에는 학원과 근처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학원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 학원 버스를 타고 와선 학원 근처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가 원활한 곳에 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책을 팔다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주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머니들이 차를 몰고 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차가 편한 곳이면 멀리서도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데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규모의 규모가 큽니다.
내일 당장 필요한 책을 멀리 옮기면 많이 사가는 거죠. 따라서 주차를 하고 주변을 걸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건물 안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곳에 몫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가 좋습니다. 원룸촌이나 넥타이 부대가 있는 근처는 단행본 판매 위주로 되어 있지만 골고루 책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학년들이 있는 집의 경우 문제집 외에도 사야 하는 책이 많다 보니 그렇고 취직을 준비하는 청장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 시장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층적으로 여러 계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로 사는 책보다 투자로서 사는 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서점 몫으로 좋은 것은 학원가에 주차가 좋은 곳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은 몫은 대부분 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단골을 모아서 조금씩 싼 자리로 이사를 가서 자신만의 목에 장사할 계획을 세우고 목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